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겼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12시 7분이죠. 자,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이 과거에 상장되기 전에 여러분들께도 한번 일러드렸고, 이게 상장 처음에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이 그렇게 크지 못했죠. 보통 뭐 몇백 대 1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반드시 사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중국 쪽은 LFP 배터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하고 있는 NCM 방식, 그쵸? 자, 이 하이니켈이죠. 예, 하이니켈을 통해서 NCM 방식을 통해서 양극재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이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국내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분명히 효율적인 어떤 예, 캐파를 늘릴 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분명히 한 영역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공모 청약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지금 벌써 이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의 시총이 처음 이 상장될 때까지 말이야 3.9조 원 고평가 논란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벌써 10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 됐지 않았습니까?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10조 원에 대한 그 법칙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이미 뭐 저희가 경고 단계를 가다 보면 뭐 주의, 경고, 그리고 뭐가 있죠? 위험. 그리고 거래 정지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전체 어떤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10조 원이란 부분이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이유가 코스닥에 있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어, 코스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게 거래소로 위치되고 있긴 하지만 10조 원을 상회하는 정도까지 돼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코스닥은 1조 원, 코스피는 10조 원. 이걸 가리키면서 우리가 뭔 뜻을 하냐면요. 아주 한 뭐 3개월 이상의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1조 원, 거래소 시장에서 10조 원 이 규모로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시가총액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한두 명이 움직여서 이 시총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자라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아시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로 있었는데 이 룰이라는 거는요. 잠깐 1조 원을 가고 잠깐 10조 원을 갔다가는 절대 유효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두 명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였구나라고 해서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가수가 1위권을 한 번 간 거하고 그쵸? 연속적으로 넉 달 동안 간 거랑 어떤 게 더 유효합니까? 후자죠. 역시나 시장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머티는 양극재 핵심, 그쵸? 핵심 소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에코프로 BM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전구체라고 해서 화학 물질이 되기 바로 전 단계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전구체가 양극재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극재를 어디로, 예, 에코프로 BM의 매출을 80% 정도, 즉 에코프로 BM을 고객사로 둔다는 건데 같은 계열사잖아요. 이게 지금까지의 한계성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올해 실적을 좀 놓고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영업이익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뭐 29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조 원을 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에코프로 초기 단계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애널리스트 의견들은 분명 가봐야 30만 원밖에 못 갑니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에코프로가 제가 그때도 한 20만 원 정도 됐을 때 분명히 한 10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죠. 그때 당시에는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광물의 가격이 사상 신고가를 기록할 때였어요. 계속. 자, 그러다 보니 뭐 중국에서도 10억짜리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얼마에? 네, 1000억에 팔렸죠. 이만큼 시장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부분을 분명히 예, 맞아요.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됐죠. 자, 그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적정 가치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거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시장의 논리가 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의 실적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은 2천억까지 발생될 겁니다. 회사 입장이긴 하지만
어떠한 종목들도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들도 본인 회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쵸? 다만 그 시나리오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주변 환경이란 게 분명히 일치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생겨요. 만일에 어떠한 항암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항암제 기업이 한 예로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항암제를 우리가 3상을 통과하고 인간 임상까지 통과되게 되면 10조 원의 규모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을 분명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분리대로 가고, 예를 들어 이벤트대로 그대로 가고요. 이 바이오라는 업종에, 그리고 글로벌 암젠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그 흐름이 분명히 일치됐을 때 이 당사가 말했던 주변 환경이 받쳐줬을 때 가는 거잖아요. 자, 어려운 말. 자, 다시. 내가 만일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교, 자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다음 또 어디 유럽에 있는 어디 명문 대학을 간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만일에 오너가 될 거고 나중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여기에 중심엔 어떤 게 있어야 되죠? 본인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요건, 즉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학교를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유학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대한 환율이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전쟁 이슈라든가 코로나 때도 유학생들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방해 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20만 원, 30만 원일 때 내가 100만 원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40만 원이 고평가입니다라고 했었잖아요. 팔아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거는 전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죠. 자, 이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움직이는 건 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광물의 가격을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역시나 에코프로머티라는 것도 큰 단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중국의 LFP 방식이죠. 인산철, 리튬. 그리고 국내에 이 에코프로가 담당하고 있는 NCM 방식. 그렇죠?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다른 어떤 배터리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특허 완료가 이번에 나와 있죠. LFP 방식은. 자, 그러면 우리의 논리는 이 적정 시총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뭐죠? 예, 맞아요. 흐름을 지켜보는 건 향후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고, 어떻게? 대외적인 환경이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가? 아니면 뭐죠? 예, NCM 방식을 추종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또 깊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올해 12월에 대한 최종 목표가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법칙은 20년 동안의 그룹주 상장에 대한 최소 4개 이상의 기업들이 몰렸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가총액의 법칙을 따랐다는 건데, 자료를 모아드린 걸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자료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LFP 배터리 효율성 및 12월 가격 전략 자료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대응 전략 자료도 다 모아놨는데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인데요. 저 개인폰이라서 사적인 이야기는 너무 막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010-4822, 그 다음에 8706. 자, 2번으로 에코라고 보내주시고요. 어제도 정말 많은 문자를 좀 주셨더라고요. 사실 초반에부터 제가 이걸 계속 사야 된다고 했고, 공모가에서도 제가 사야 된다고 한 것처럼 그래도 논리를 아시면 됩니다. 기업 전망. 그리고 이 방식은 LFP는 지금 중국에서 도입한 방식이고 에코프로머티는 NCM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보도 자료 아직 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건 아마 이벤트 중에서 악재가 한 두 가지 있어요. 죄송한데. 그리고 하나가 호재가 있는데요. 이 악재가 나올 시기는 제가 러프하게 잡아서 하루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자, 이 중국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날은 하방으로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날짜 앞뒤로 해서는 반드시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자, 신규 매수를 이제 하실 분들은 항상 그냥 사버리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논리를 이해해서 사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죠. 자, 010, 저 위에 보이시죠? 4822, 자, 8706으로 자, 에코라고 보내주세요.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에코프로머티를
어떤 시장의 논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LFP 방식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양극재의 핵심이죠. 이 방식과 국내 3사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는 하이니켈을 이용한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 전구체 방식이죠. 그걸 또 NCM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네, 다르게 결국은 배터리의 효율을 올리긴 하겠지만 방식 자체가 다른데, 이 LFP 방식은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은 안전성이 확보가 돼요. 안전성. 근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 우위에 있고요. 자, 근데 단점은 없을까라고 하면, 크게 나눈다고 하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하면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LFP 배터리 방식은 안전성은 확보되지만 이 단가 자체가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 국내에 있는 하이니켈을 이용한 NCM 방식은, 에코프로 머티가 하고 있는 방식은 뭐가 단점이냐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예, 안전이 100%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LFP 배터리 방식도 사실 이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항상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중국산의 배터리는 못 믿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도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IRA라고 해서 뭐 규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FTA라는 부분도 있어서 중국 쪽을 이제 이용하지 말자라는 이 규제 조항이 있죠. 자, 요 부분도 분명히 당사 두 군데에 대한 어떤, 예, 접합점에서 멀어진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머티가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밀도를 올린다. 니켈과 그리고 다른 어떤 광물들을 섞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니켈의 비중을 올리게 되면 어떠한 논리가 생기냐면요. 밀도가 이렇게 촘촘히 바뀌어요. 좀 더 바뀌는데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에너지 솔루션과 비롯해서 삼성 SDI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에코프로가 가장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근데 이제 2대주주쯤 되는 사모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LG그룹의 마사이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일단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의 공모 자금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분명히 공격적인 어떤 투자나 M&A를 단행을 할 겁니다. 물론 회장은 지금 구속돼 있지만요. 자, 그러면 LG 마사이로 있는 사람 있죠? 펀드. 이 사람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LG는 과거까지만 해도 가전에 대해서 집중돼 있고, 삼성은 휴대폰 IT 이쪽으로 집중돼 있죠. 최근에는 뭐 로봇 이쪽으로도 인공지능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 결국은 서로 간의 접합점을 지금 가전을 포기하면서 LG는 배터리 쪽으로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역시나 뭐 현대차부터도 지금 자동차에 어떠한 부분을 넣고 있죠. 뭐 친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사업부 자체를 로봇을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아하, LG라는 그룹은 지금 변모하고 있는데 배터리 쪽에서 선점을 해야만이 반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삼성이라는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LG 입장에선 분명히 공격적인 그룹 인수 차원에서 투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필드에서 저희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적 집단입니다. 참고로. 자, 공적 집단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도 실선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 후배들 최근에 한번 만나봤더니 여의도
정부에서는 지금 IR, 비공개 IR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이 마사위라고 하는 펀드, 지금 뭐 사모펀드에 대주주로 돼 있는 이 LG가의 막내 아들이 막내 사위죠. 막내 사위가 지금 어떠한 이 지분을 조금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배터리 기업에 이 투자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8,500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IR을 통해서 이 기업도 약간의 좀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룹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의 이 주가가 반드시 가격 논리와 성장성만 보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그런 내용 아셨습니까? 절대 성장성과 다른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뭐다? M&A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자료에 전부 다 이게 적혀 있긴 한데 영상에 좀 풀어드리고 싶긴 한데 약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 자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본인들만 보세요. 자,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요. 그룹 차원에서 아까 첫 번째 이 에코프로머티가 제가 반드시 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이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 어떤 뜻이냐면 사실 그 제가 펀드 매니저를 스타 펀드 매니저를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를 했고 그리고 산업의 분위기를 반드시 체크를 했고 그리고 업종의 트렌드는 맞고 있는가를 체크했고 그리고 종목을 찾았다고 했죠. 이 종목도 제가 공모 상장 되기 전부터도 반드시 현금을 준비해서 경쟁률이라는 걸 확인하지 마시고 접근하세요라고 했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경쟁률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 경쟁률이 적어서 안 했어요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왜 그런 논리가 생기냐면 남이 어떠한 뭐 강남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배가 아프죠. 다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위안을 받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막 뭔가 인기가 있고 이러면 어? 내가 안 갔을 때, 뭐 마트에 갔을 때 제가 올해 58입니다만 와이프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어떤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은 이상하리만큼 가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사는 건 필요가 없는데도 사려고 해요. 근데 어떤 꼭 사야 되는 물건인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안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군중의 심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리적인 부분의 컨트롤을 그나마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지금 뭐 연기금이나 어떤 목소리가 너무 안 좋네요.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PB 대상으로 해서 한 30조 정도 운영하는 이런 기관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3회 정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대형주에 대한 부분과 시장의 어떤 흐름, 큰 돈이 이동하는 뭐 외환 시장으로 지금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가장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뭐 이런 거 부분도 물론 들어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 동결 정도에만 키 맞추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큰 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1.75% 나기 때문에 큰 돈은 외환시장 금리를 더 주는 미국으로 계속 이탈이 되고 있긴 합니다. 요번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했고. 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큰 돈보다는 작은 돈이 움직이겠다. 그리고 12월이라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10억 이상의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를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과매도권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11월이라는 장은 작은 돈이 움직이는데 매물이 발생되지 않는 종목들로 힘이 부여될 수 있다. 왜?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요. 그리고 파드라는 종목이 어떤 뭐 실적에 대한 악재를 이제 시장에 나왔죠. 부풀리기 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적 이렇게 안 좋을 거고 4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거예요. 미리 얻어받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가총액이 작은
시장에서 어떤 이런 뭐 신규 상장주가 보호예수를 즉 주식을 안 팔겠다라는 물량들이 펀드들도 늘어나고 대주 지분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 상장됐을 때가 대략 4조 원 정도 됐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8천억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작은 이 8천억에 대한 유동성만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는 당기면 당길수록 갈 수 있다 이거죠. 왜?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돈이 모이는 곳에만 모인다. 그거예요. 큰 종목이나 확산, 모든 업종을 이끌 수 없는 주변 환경, 제롬 파월의 입을 보면서 그런 환경과 하마스의 전쟁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죠. 아마 2, 3년 더 걸릴 겁니다. 그러면 큰 돈을 움직이지 못하니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몇십 조 또는 10조 내외에 있는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시장에선 타겟을 볼 거라고 했죠. 다만 신규 상장주가 벌써 지난달에만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 상장된 것 같아요. 근데 이 10개가 상장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에 대한 부담감이 어떻게 있죠? 왜? 너무 작아서. 4천억, 3천억. 근데 몇 조 단위의 종목이 왔고 이미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성장성, 그 성장성이란 거는 주가의 성장성을 말하는 건데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경험 수치를 알고 있잖아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여러분이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경쟁률이 좋지 않아서라고 해서 안 사. 예.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저희 후배들도 한 100억 이상씩 다루는 애들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나와서 전업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들도 이제 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시장 색깔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해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큰 돈을 움직이는 어떠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집중이 될 거고 명분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은 뭐죠? 사실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죠. 명분은 뭐다? 작은 종목이 아니고 예,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다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이런 그림을 보고 얘도 충분히 11월이라고 하는 어, 큰 돈이 작용할 수 없는 큰 돈이 형성되지 않는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는 이 종목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 즉 당기면 당기는 대로 갈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피기를 분명히 시장에서는 나올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11월에 라운드 피겨라는 것은 분명 제시를 했죠. 15만 원이라는 법칙은 쉽게 넘을 수 없을 겁니다. 왜?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여러분들 여기 종가도요. 정확히 10조 원을 넘을 수 없었어요. 고점은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왜? 그게 바로 20년 동안의 이런 그룹주. 자,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렇게 해서 4개 기업 정도의 시가총액 합쳐서 한 80조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생기면 항상 그 규칙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8706으로 에코머티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거 자료를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어렵게 작성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 연구원들도 거의 잠을 안 자면서 주말 일부를 빼고는 평일날 5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저희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관들도 지금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가 이제 형성되지 못하잖아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에 이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 열의 있게 공부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도 힘에 부치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방을 좀 보내드릴 텐데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이건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 사실 여기는 뭐 에코프로 머티도 지속적으로 상장 되기 전부터 제가 다루긴 했지만 종목을 보기 이전에 뭐 업종의 트렌드나 산업을 보고 시장을 보다 어려운 말이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는요. 종목을 다루기 전에 환경을 보는 방입니다. 자, 이겁니다. 저한테 2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스타펀드 매니저를 오래 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른 방식을 하진 않았다. 시장의 환경을 봤다. 그게 뭐냐면 뭐 제롬 파월의 입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어떠한 뭐 동결을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성장주를 거래하는가, 아니면 방어주를 거래해야 되는가,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설령 성장주 하나만 거래하더라도 큰 변동성이 오는 구간은 피하자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손실률을 0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월간 수익률로 마이너스 난 적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업이죠. 산업은 우리가 그 하나의 군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뭐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게 있죠. 자, 이 산업 중에서 내가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종목이 과연 성장기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 표가 이상하네. 아니면 성숙기 산업에 확진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장기 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장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네? 표현이 좀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성장기라는 산업은요. 우리가 유아기 때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요. 다만 중간에 어떤 사춘기나 뭐 변성기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분명 어떤 과도기전 역할이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피하고 가자 이겁니다. 자, 근데 성숙기의 진입, 이미 커버린 산업은 2차 전지는 아직 성숙기까지는 아니에요. 자, 성숙기 산업이 되게 되면 성장에 대한 한계 또는 어디죠? 그렇죠? 이런 부분의 산업에 내가 가진 종목이 포함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건 판단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한 예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반도체가 올랐냐라고 한다면 AI 칩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 이 둘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는 종목도 3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환경이라고요. 그리고 뭐 이 국내에 있는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 역시 그 어떤 AI 칩 반도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클이라고요. 혼자만 움직이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개별 테마주들을 그렇게 거래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이런 말 듣잖아요. 사라는 사람은 많은데 어느 구간에 팔아야 된다는 거는 제시하지 못하더라. 팔라고 하면 더 올라버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종목만 보고 어떤 뭐 차트만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판을 알아야 되고 산업군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어떤 악재를 내포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3번은 뭐죠? 만일에 이 업종 내에서 광물이라고 해서 리튬과 어떠한 니켈 이런 핵심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 가야 되는 게 맞았었습니다. 10월은 왜 그럴까? 리튬과 니켈 가격은 급락을 했죠. 한 달 남짓한 구간대에서 거의 한 60% 급락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은 급락 이후에 급락을 멈춘 때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공모도 받고 주가의 상승도 15만 원까지 즐겨보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되죠. 자, 어떻게 되냐면 에코프로머티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의 수급적인 상황, 큰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관, 푸디급, 그죠? 외국인 이들도 분명히 이 논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깔끔한 논리죠. 이 논리를 가지고 움직여야만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는 구간에 잦은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경고 종목에 들어오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제 12월에 어떤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 14일, 15일쯤 되게 되면 또 제롬 파월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올 거예요. 실업자 수가 뭐 증가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참을게요. 할 수 있지만 실업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겁니다. 시장은 냉소적으로 바뀔 거고 실제로 실적 시즌도 14일 날 이번 달 끝났죠. 하마스 전쟁도 종전이 아니죠.
만일에 어떤 사태가 하나 또 나와요. 이 악재들은 제가 20년 동안 시장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똑같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악재가 나왔을 때도 어떤 시장의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그 실적 시즌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어떠한 단기적인 악재만 나오더라도 이런 그림의 소화는 시장이 힘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변동성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상황을 가져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성지 영상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어떤 경제를 다루는 영상을 이렇게 찍는 사람들은 그냥 간다 빠진다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오르고 있고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정도에 대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제시해 주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지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별로 처음엔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 되면 아 맞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근데 뭐 그때라도 좋은 결론을 내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텔레그램방 링크 제가 이거 보내드린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죠. 잘 되길 희망하는 거지만요. 자 봅시다. 종목을 이렇게 다루긴 해요. 뭐 어떤 교훈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수익 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예, 방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올려주시는데 이분도 원래는 4천만 원밖에 안 된 분입니다. 예, 수익을 못 냈던 분인데 정상적인 구조로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3억을 넘어가 있죠. 예. 제가 3억 만들기 방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분 때문이었어요. 원래 간절한 사연을 보고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시너팩스 한번 팔고 가시죠라고 해서 라이브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오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시너팩스라는 종목도 뭐 특별히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혈장에 대한 부분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하죠. 왜?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 아닐까 기대감일 텐데 자 이런 거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사실 이건 단기 거래하는 게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거래하진 않았어요. 이분도. 자, 이렇게. 음.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자, 봅시다. 뭐 STO라고 아시죠? 뭐 어떤 NFT 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증권사에서 최초로 이렇게 되게 되면 NFT도 부각될 거다라고 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위메이드도 역시나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등장을 하죠. 이거는 제가 아주 최저점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날. 뭐 사우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누가 온다, 게임 투자한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빠졌던 주가는 코인의 상장 폐지 논란 때문에 빠졌었고 다시 재상장이 될 때쯤 되니까 뭐 사우디 이야기부터 뭐 게임사의 매출, 인기 필요 없어요. 딱 하나요. 주변 환경이라는 게 분명히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만 여기서 그러면 이 기업이 우리도 위믹스 두 번째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다가 다시 재상장하는 게 12월에 이런 말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명분은 분명히 위믹스 코인의 재상장이지만 사우디와 어떤 게임의 순위를 이렇게 넣은 것뿐이라고요. 그렇죠? 항상 오르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이제 운용사에 있다 보니까요.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진실은 진짜예요. 사실은 뭐다? 있었던 사실들이면 돼요. 그겁니다.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가게 되면 이 기업의 실적이 정말로 100억이 나온다고 하면 정확히 1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뭡니까? 어떤 거에 100억까지는 갔었지만 나머지에 대한 뭐 손실 부분을 상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됐어요. 사실은 사실이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우리는 그 애널리스트의 영역은 애널리스트한테 맡기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표현을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을 보면서 정확히 계산기를 돌리지만 우리는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가지고 계산기를 돌리는 게 아닌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서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 뭐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SX LFP 배터리.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다룬 거와 반대 사업이라고 했죠. 중국 쪽으로 해서 이것도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SX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재료가 없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리튬을 생산하고 니켈을 채굴한다. 이 이슈는 남아 있는데 뭐든 하나 엮으려고 하니까 국내로 하는 거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하는 이런 LFP 쪽으로 기사를 낸 거죠. 주변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죠. 사실 2차 전지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볼까요? 뭐 LNF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LNF와 주가가 어떠해요? 네,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 거의 한 25% 나왔죠.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계열사긴 하지만 에코프로 BM 제가 올해 나이를 많이 먹어서 51. 많이 젊은 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양극재 수요는 분명히 이쪽으로 존재하고, 최근에 이수 스페셜 이것도 이제 전고체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상한가까지 갔던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주변 환경이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거는 그냥 있었을까? 아니죠. 광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반드시 아셔야 되고. 왜 내가 위메이드를 들어놓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것들 보게 되면 뭐 중입자 이야기도 뭐 나누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보세요. 자, 쭉 빠른 속도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도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문자로 텔레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사실 뭐 올해 것만 또는 2달 간격으로 해서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게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부터. 이날도 이제 이주열 총재가 금통이 전원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마스 일어났다. 안전성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날 저점에서 반등이 일어났죠. 역시나 이것도 미리미리 알아야 돼요. SX 이야기 쭉쭉 해드리고, SX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계속 코멘트 해드렸고, 자, 여기서 뭐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이게 아까 이수 스페셜을 급등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자, 결국은 그냥 오르는 게 없어요. 시장은 항상 재료를 등장시켜도 시장의 2차 전지에 대한 환경, 분위기 이게 좋지 못하게 되면 뭐 한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밖에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열리게 되면 10% 오를 수 있는 종목도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뭐 원리를 알고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이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분명히 그룹 사이 시총을 맞춰놓을 거다라고 했죠. 에코프로와 그다음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결국은 아까 뭐 인산철 방식이라는 거와 중국과의 약간 기술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선점을 해야 된다. 효율을 높여야 된다. 여기는 공통적인 함수가 나오죠.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참조해야 되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그룹 시총에 대한 변화 분명 있을 거예요. 왜? 세 번의 조정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관련주들은 올랐죠. 그 뜻은 뭐냐? 향후에 이 종목은 시총의 법칙을 분명히 따를 거고, 자료집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거기에는 20년 동안의 그룹주 시총, 그룹주 시총 적어도 한 70조 가까이 되죠. 이런 그룹주들의 시총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에 대한 법칙을 달리하더라. 그죠? 15만 원이 그랬고,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대에서 아까 보내드렸던 악재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 악재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산을 오를 때요. 이걸 산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오를 때 그냥 오르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왜? 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등산을 안 할 수 있죠. 만일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날짜를 옮기는 거죠. 그걸 바로 주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 꼭 올라야 된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날 안전장치는 가지고 가자. 그게 바로 시장의 산업까지는 읽고 가자. 시장이 너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또한 안전 마진을 주는 산업,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물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중에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공정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선호하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업종까지 안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반도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AI치 반도체는 선호하는 게 생기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다 좋습니까? 주가가 아니죠. 양극재 중에서도 뭐가 예, 지금 전구체 그리고 하이니켈 이쪽에 대한 부분과 얘네와 대립각을 보이는 중국의 LFP. 자, 이게 화두잖아요. 라이센싱 이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반드시 보고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비 오는 날 등산을 가더라도 안전장치, 채굴장치는 가지고 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선호하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라. 왜? 시장을 먼저, 그 다음 산업을 먼저,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라. 실수를 0으로 만들어서 시작할 수 있고 1년에 10배 버는 건 정말 쉽습니다. 뭐 200억, 300억씩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민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시장도 변하기 마련이고. 근데 종목을 보면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미 사놓으니까 시장 분위기부터 업종 산업이 아닌 거야. 이미 손실이나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거래만 보고 주가의 상승률만 보고 샀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려워요라는 분들 수익을 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돌아버리는 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텔레그램방 오신 다음에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갑시다. 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잘 되는 걸 제가 희망합니다. 주식타짜 안 그래도 뭐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버를 했던데요. 그때도 제가 3개월밖에 못했던 이유가 100만 명 구독자가 생겼었는데 제가 연구소를 만들고 너무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뭐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 거고 필드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는 애널리스트의 영역이지만 시장에 큰 돈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응?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 말고도 이런 종목을 좀 들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샀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정말 작고요. 다른 쪽으로 너무 손실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승부를 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항상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고요. 40%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40% 수익입니다. 항상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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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만 보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투자하시면서 가장 해피한 건 뭐예요? 수익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주말을 맞아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불화와 가정 내의 불화가 이런 사연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없게끔 제가 그 부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자료집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 이용해서 한번 싹 봐보세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정말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습니까?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파이팅! 파이팅. 자, 악재 나오는 그날은 좀 피해 갑시다. 자, 감사합니다.